지금 같은 시국에 집구석에 박혀서 듣기 딱 좋은 방송, 입만 열면 쉬질 않고 떠드는 다섯 주댕이들의 골방 토크쇼, 집구석 주댕이들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줄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줄거리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번 영화 스포일러 주의하세요. 주인공 코브는 꿈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비밀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동료 아서와 팀을 이루어 행동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코브와 아서가 사이토라는 일본인의 비밀을 훔치다 실패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사이토는 그들이 비밀을 훔쳐내는 방식, 즉 꿈속의 꿈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 방식을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코브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세계 굴지의 에너지 기업을 물려받을 후계자인 피셔에게 기업을 분할할 것을 주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제목대로 이를 인셉션이라고 합니다. 아서는 이 인셉션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하려고 했지만 코브는 인셉션을 해본 적이 있다며 의뢰를 받아들이게 되죠. 코브는 의뢰를 수행하기 위해 팀을 조직합니다. 먼저 코브는 교수인 자신의 장인을 만나 앞으로의 꿈을 설계할 아리아드네를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케냐에서 위족군 임스와 재회하고 약제사 유서프도 만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임무의 성공을 확인하려고 참가하는 사이토까지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작전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꿈을 3단계, 즉 꿈속의 꿈까지 나누어 설계하고 각 단계를 거쳐 특정 생각을 주입하는 겁니다. 우리 인셉션의 대상인 피셔는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내가 홀로 일어서기를 바라신다. 고로 이어받을 회사를 쪼개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이 심어지면 각 단계별로 킥이란 걸 사용해서 꿈에서 한꺼번에 깨워 현실로 모두 돌아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게 실제 상황에 돌입하자 바로 변수가 생깁니다. 팀은 피셔를 꿈으로 끌고 들어오는 데까지는 성공하지만 그의 무의식은 이전부터 단련되어 온 터라 저항이 거세게 발생합니다. 말 그대로 무의식이 꿈속에서 총질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사이토가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팀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유서프가 주사한 약물의 강도가 너무 센 터라 여기서 죽으면 보통처럼 꿈에서 깨는 게 아니라 림보라는 무한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아드네가 이를 추궁하게 되면서 코브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코브와 코브의 아내 멜은 무의식의 바닥인 림보까지 내려가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멜은 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꿈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자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브는 결국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부작용은 코브는 무의식 속에서 멜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설계를 방해하는 것에 시달리게 됩니다. 팀은 다시 닥쳐오는 무의식들의 위협 속에서 임무를 강행 돌파하기로 결정합니다. 꿈속으로 내려갈 때마다 시간이 20배 느리게 가는 것을 이용해 사이토가 죽지 않게끔 하면서 느려진 시간 속에서 최대한 빨리 임무를 마치고 킥을 통해 3단계 꿈에서 탈출하자는 계획입니다. 이걸 위해 임스가 피셔의 회사 고위 간부인 브라우닝으로 변신해 피셔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528491이라는 가짜 번호를 각인시킨 뒤 2단계 꿈으로 피셔를 납치하게 되죠. 그리고 유서프는 1단계 꿈에 남아 벤으로 2단계 꿈으로 넘어간 동료들을 때가 되면 깨울 준비를 합니다. 2단계 꿈은 호텔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 피셔를 역으로 낚아보려고 합니다. 찰스 작전이란 걸 이용해 코브가 피셔의 무의식인 척 연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피셔에게 브라우닝이 이번에는 회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는 피셔의 무의식 속 브라우닝을 납치해 그의 꿈으로 진입해 정보를 빼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낚시이기 때문에 결국 피셔는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가는 열쇠를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3단계 꿈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3단계 꿈은 설원 속 병원입니다. 여기에는 큰 금고가 있는데요. 피셔의 꿈인 만큼 피셔의 소중한 생각, 이를테면 아버지의 유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팀의 목표는 이걸 조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멜이 나타나 방해 공작을 시도합니다. 코브는 머뭇거리며 멜을 상대하지 못하고 결국 멜은 피셔에게 총을 쏴 죽이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작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피셔가 죽어 림보에 빠졌지만 코브와 아리아드네가 림보로 내려가 피셔를 구해오기로 한 거죠. 그리고 1단계에서 이때 사이토도 죽어 림보에 빠지게 됩니다. 림보에 빠진 아리아드네는 멜에게 인셉션을 했었다는 코브의 얘기를 듣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해본 적이 있었다던 이야기는 진짜였던 거죠.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멜이 현실로 돌아오고서도 꿈에서 깨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결국에는 꿈이 아닌 현실에서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은 현재. 코브와 아리아드네는 멜을 만납니다. 그리고 멜이 잡아둔 피셔를 임스가 설치해둔 자동 제세동기로 준 킥 신호에 맞춰 건물에서 떨어뜨리면서 결국 림보에서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피셔는 3단계 꿈으로 돌아오게 되고 1단계에서 암시를 통해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 인셉션을 성공합니다. 그걸 확인한 임스가 폭탄을, 그리고 아서가 2단계 꿈에서 엘리베이터를, 그리고 1단계에서 유서프가 다리에서 벤을 낙하시키면서 팀은 킥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리아드네는 피셔를 데리고 림보에서 귀환했지만 코브는 멜과 림보에 남습니다. 멜은 코브 품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영화는 다시 첫 장면. 코브는 이후에 림보를 헤매다 늙어버린 사이토를 만나게 됩니다. 사이토는 코브의 소지품에서 코브가 가진 토템인 팽이를 보게 되고 이것이 림보임을 깨닫고는 권총을 움켜잡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면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입니다. 코브는 집으로 돌아와 드디어 자신의 아이들의 얼굴을 보게 되죠. 행복한 재회를 즐기며 코브는 그 배경으로 토템인 팽이가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으며 돕니다. 그리고는 영화가 끝나죠. 이 영화는 플롯 자체가 꽤 복잡한 축에 속합니다. 특이한 설정들도 많고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면이 많아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